수학원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원뿔을 준 다음에 모선의 길이가 8이라는 걸 줬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삼각함수 중에서 당연히 얘를 전개도를 좀 펼쳐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얘 전개도를 한번 펼쳐보시면 얘들아, 얘는 우리 중학교 때 배운 도형이야. 자, 요렇게 부채꼴 요렇게 하나랑 그리고 원이 이렇게 하나 있을 거다 정도까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때 문제에서 모선의 길이가 8이라는 건 얘들아, 얘를 펼쳤을 때 당연히 요 길이가 8이다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밑면의 넓이가 4파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반지름의 길이는 당연히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 2파이 r이잖아. 그치? 자, 그렇게 됐을 때 얘들아, 여기서 원뿔의 옆면의 넓이를 구할 거니까 당연히 부채꼴의 넓이가 되겠죠.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에 RL이 될 수도 있고 또는 2분의 1에 R제곱 세타까지 구할 수 있겠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지금 이 부채꼴에 대한 반지름을 알고 있으니까 뭐만 알면 돼? 호의 길이나 또는 뭐 중심각의 크기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럼 요 정도도 알 수 있겠네. 봐봐. 얘들아, 이 원의 둘레가 누구랑 똑같을 거냐면 당연히 얘를 감싸 안고 있는 요 부채꼴의 호와 여기에 이 둘레가 똑같다까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선생님 아까 2파이r로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다시 원의 넓이는 4파이니까 파이r 제곱이겠죠. 그렇죠? 자, 그럼 따라서 반지름은 2가 나오는 게 아까 여기서 확인이 됐고, 자, 그러면 이 원의 둘레는 2파이r이니까 당연히 이 호의 길이도 4파이가 될 수밖에 없다. 요 정도까지 처리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를 줬으니까 옆면의 넓이 곧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그때 반지름은 8이 되겠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 얘 밑면의 반지름은 2고 저 부채꼴의 반지름은 8이겠지. 그리고 호까지 4파이까지만 해주시면 되니까 정답은 16파이로 갖고 가시면 되겠다가 끝이 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럼 전개도만 잘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선생님 문제를 안 썼어. 자,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본인이 조금 보기 편하게. 자, 밑면이 원인 반지름의 길이가 4고 모선의 길이가 6인 원뿔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네. 원뿔을 줬는데요. 이 원뿔의 옆면의 전개도인 부채꼴의 중심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그냥 전개도를 한번 그려볼게. 다시 요렇게 옆면이 부채꼴이니까 요렇게 한번 그려주시고 그리고 밑에 원이 이렇게 하나 붙어 있겠다. 밑에 원이겠죠? 자, 이렇게 있는데요. 문제에서 밑면의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라고 했으니 여기가 길이가 4가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요 길이가 4가 되겠고 모선의 길이가 6이니까 자, 모선은 여기 부채꼴의 반지름이 되겠다. 요 정도로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때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놓고 풀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 저 중심각을 알려면 당연히 호를 알 수가 있겠죠. 우리 호가 뭐야? 호는 요거잖아요. 여기. 자, 요 길이는 당연히 누구랑 똑같다고 해서 앞에서 요 원의 둘레를 감싸 안고 있으니까 당연히 원의 둘레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호는 2파이r이니까 그냥 8파이로 갖고 가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럼 호는 8파이인데요. 여기서 8파이에서 얘는 r세타랑 똑같은 거잖아. 부채꼴에서. 그렇지? 자, 그럼 r은 뭐야? 6이 되는 게 확인됐고 그럼 세타만 구하시면 되니까 세타는 6을 양변에 약분하시면서 3분의 4파이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그냥 공식 문제에 그냥 잘 그림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좀 많이 볼 것 같아. 그치? 이런 문제 나오면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 얘들아, 지금 문제를 보시면 여기 요 꼬다리에 대한 넓이를 구할 건데요. 그럼 당연히 꼬다리는 어떻게 구해? 뭔가 전체 넓이에서 삼각형을 빼면 되는데 매우 어렵죠. 일단 기본적으로 외접원의 반지름을 4라고 줬기 때문에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정도인데 당연히 우리 삼각함수 또는 요 안에서 풀어내셔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그럼 원래는 기본적으로 뭐 하면 되냐면 뭐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이든 하면 되는데 우리 아직 거기까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처리해봅시다. 자, 요즘에 좀 그래도 본인들이 이 원에 나오면 조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좀 잘 판단을 해볼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원이 나오면 중요한 게 두 가지라 그랬어요. 그게 뭐였죠?
중심과 반지름이야. 그죠? 자, 이게 대답 한번 따라오셔야 돼. 자, 그럼 여기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그때 당연히 본인이 이을 수 있는 반지름은 총 3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게 ABC잖아. 그치? 자, 그럼 적용을 좀 해볼게.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B랑 C를 딱 이렇게 이어볼게요. 그럼 당연히 이 길이는 반지름이 4라 그랬으니까 이렇게까지 구할 수가 있을 거야.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니네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얘 조금 보이는 친구도 있고 안 보이는 친구도 있을 거야. 우리 중학교 때 배운 무슨 각? 중심각과 무슨 각? 원주각의 정보를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봐봐. 여기를 우리가 중심각이라고 부르는 거죠. 중심이 있기 때문에. 얘는 원주에 붙어있기 때문에 원주각이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원주각을 몇 배 하면 2배 했을 때 중심각과 똑같다라는 우리 개념이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럼 봐봐. 얘가 6분의 파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3분의 파이가 될 수밖에 없다 정도까지 이해를 꼭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새로운 부채꼴이 나오게 되죠. 여기 봐봐. 여기 새로운 부채꼴이 나오죠. 자, 반지름이 4이고 중심각이 3분의 파이. 그래서 그러면 부채꼴 넓이에서 저 삼각형을 빼면 되는데요. 자, 일단 부채꼴부터 한번 구해볼게. 자, 부채꼴. 자, 부채꼴을 구할 건데 부채꼴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2분의 1 r제곱 세타로 구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지금 호를 아는 게 아니고 반지름과 중심각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얘는 2분의 1에 4, 4, 16에 세타는 3분의 파이가 되면서 얘는 3분의 8파이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자, 여기까지 괜찮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삼각형을 빼야 돼. 자, 삼각형. 여기 중심 O라고 잡을게요. 삼각형 OBC를 뺄 건데요. 자, 여기 똑같아.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자, 여기서 이렇게 처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자, 생각을 좀 해볼게. 얘들아, 지금 본인들이 봤을 때 여기가 반지름이 4고 여기 반지름이 4기 때문에 이 삼각형, 이 OBC의 삼각형은 일단 이등변이라는 게 보이는데 3분의 파이는 60도니까 당연히 얘도 60도에 60도가 될 수밖에 없지. 왜?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이잖아.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두 각의 크기도 똑같아야 되는데 남은 각이 120도니까 쟤는 정삼각형이 되겠다가 되는 거지. 얘는 정삼각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정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넓이 구하는 공식은 뭐였지? 4분의 루트 3의 a제곱이죠. 그러면은 4분의 루트 3의 a제곱.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4의 제곱이다 해서 얘는 4루트 3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됐어? 그럼 저 꼬다리 있지? 저 뭔가 피자 꼬다리 같은 친구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그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문제. 그리고 좀 알아야 돼.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OP에 대한 동경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좌표평면 한번 그려볼게. 자, Y축과 X축을 일단 하나씩 그려준 다음에요. 자, P라는 좌표를 찍을 건데요. 자, P는 X좌표가 양수고 Y좌표가 음수기 때문에 대략 4, 4분면에 그릴 수 있겠다 해서 이 점을 선생님이 P라고 잡을 거고요. 얘를 2,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잡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때 얘 좌표가 0이잖아, 원점. 그때 동경은 당연히 OP가 이렇게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때 그냥 요게 동경을 이루는 크기가 세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삼각함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뭐 하면 돼? 그대로 수선의 발을 X축으로 내리면 되겠죠. 자, 그때 잘 봐. 여기가 세타가 되는 것도 확인될 거야. 선생님 원래 동경은 이게 세타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나중에 뒤에 각변환 문제로 우리 그냥 여기를 세타처럼 봐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것도 문제에 적용할 수가 있을 거야. 자, 이거는 한 번 더 설명해 줄 테니까 아마 요걸 얘들아 처음에 이해를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친구도 있을 거고 끝까지 이해가 되겠죠. 나는 길이지만 그냥 음수를 펴놨게. 그래야 부호가 안 틀리니까. 그럼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4 더하기 5니까 9잖아. 그럼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3이 되는 또는 빗변의 길이가 3이 되는 직각 삼각형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사인 세타를 구할 거니까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야? 빗변분의 높이니까 3분의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 다음 탄젠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얘는 2분의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야. 됐어? 자, 그럼 얘를 6을 각각 곱해서 계산할 거니까 마이너스 5루트. 잘 들어보세요. 자, 어떻게 볼 거냐면 형이 여기 만약 P가 여기 있으면 쟤랑 똑같이 해볼게. 그냥 P를 2, 루트 5라고 더 볼게요. 쟤처럼. 왜냐면 여기 양수 둘 다 양 거냐면 얘를 원점은 요렇게 할 거고 거울을 생각하셔야 해요. 그래서 내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자. 맞아요. 됐습니까? 그럼 잘 들어봐.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우리 사인 알파를 구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어쨌든 우리가
사인 알파를 구할 때는 여기에 있는 이 좌표로 구할 거잖아. 그쵸?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알파라는 각도를 이렇게 갔을 때는 여기에 대한 직각삼각형을 구할 거니까 잘 들어야 돼. 여기에서 구할 거니까 봐봐. 어쨌든 얘가 지금 마이너스 2고 루트 5고 3인 건 다 똑같죠. 얘도 2에 루트 5에 3인 건 똑같아. 그러면 일단 니네가 어떤 생각하면 좋냐면 요 직각삼각형이 4개가 다 똑같잖아. 그치? 그러면 이 4개의 직각삼각형에서 뭐가 똑같냐면 삼각함수 값이 똑같다는 거야. 다시 여기다 이거 잘 봐야 돼. 삼각함수 값이 똑같다는 거지.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알파랑 세타가 같다는 게 아니고요. 삼각함수 값이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 뭐냐면 사인 알파는 누구랑 똑같냐면 사인 세타랑 똑같다고요. 왜냐? 자, 얘분의 얘잖아. 그게 얘분의 얘랑 똑같다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얘는 사분면에 따라서 뭐만 달라지는 거야? 그렇지, 부호만 달라지는 거야. 부호. 자, 다시 삼각함수 값들은 당연히 얘의 모든 직각삼각형들이 보다 합동이기 때문에 부호만 달라진다 생각해서 그냥 여기 있지. 아, 직각삼각형 안에 있는 여기 둘러싸인 여기 각도를 그냥 세타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야. 뭐 때문에? 삼각함수 값이 똑같으니까. 왜? 얘네들이 다 합동이라서 대칭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알겠어? 자, 그럼 얘들아, 여기 만약에 이제 똑같이 보는데 여기를 우리가 베타라고 놓을 수 있잖아. 그럼 봐봐, 사인 베타는 누구랑 똑같냐면요, 당연히 얘도 사인 세타랑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빗변분의 높이인데 얘가 무슨 값이야? 음수잖아.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고. 알겠어?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얘들아, 얘랑 똑같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다시 무슨 값? 삼각함수 값이 똑같은데 뭐만 잘 판단하자? 부호만 판단하자라는 생각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풀 때마다 그냥 이 점에서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려서 그냥 여기를 세타라고 보는 거구나를 받아들이시는 거죠. 알겠어? 이렇게 길게 설명했어요. 왜? 이거 애들이 너무 그냥 헷갈려하는 애들이 좀 있어서 이게 설명하는 거니까 좀 잘 받아들여 보세요. 알겠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얘들아, 아마 5번 보는 친구들 중에 4번을 안 보고 온 친구들은 꼭 4번을 보고 오세요. 문제풀이 뒤에 좀 개념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보고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보고 왔다고 생각이 들고 한번 예를 해볼게.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1인 원이 있으니까 쟤는 단위원이 될 거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자, 원을 이렇게 먼저 하나 그려줄게요. 자, 여기 원 하나 그려주시고, 자, x축하고 y축을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여기서 1을 찍고 그다음 마이너스를 뭐 다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직선이 나왔으니까 좀 생각을 하자. 자, 직선이 나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당연히 뭐밖에 없냐면 기울기죠. 기울기와 점인데, 자, 기울기를 나타내는 건 당연히 탄젠트와 관련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자, 그러면 일단 그려봅시다. 직선이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3x니까 대략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자, 그러면 얘들아 다시 우리 그때 만나는 사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P라고 둔대요. 그래서 그럼 그때 동경 OP에 대해서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그럼 봐봐, 우리 앞에서 아까 4번 뒤에 개념 영상을 보면 당연히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세타는 그냥 얘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 원래 동경은 얘들 다시 시초선에부터 이렇게 오는 건데 어차피 뭐라고?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찌름의 길이가 여기가 1로 설정이 됐겠죠. 그래서 자, 그럼 봐봐, 이제 니네가 이제 알고 있는 거야. 얘 몇 도야? 탄젠트가 루트 3인 건 60도야. 그치? 60도면 얘들아 원래 이렇게 해야 되죠. 1대, 원래는 2대 루트 3대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길이가 여기가 2분의 1이 될 거고요.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 될 거야. 잘 봐야 돼. 여기 60도니까 90도일 때 1, 여기 때 루트 3, 30도일 때 1이잖아. 그럼 1대 2대 루트 3 비율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해도 되고, 아니면 비율적으로 처리해도 상관이 없어. 잘 봐. 원래 얘들아, 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1분의 루트 3이죠. 그럼 여기가 원래 1이고 여기가 루트 3일 수 있잖아. 그럼 여기가 분명히 2가 돼야 돼.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당연히 얘를 몇 배씩 때려주면 되죠. 그렇죠. 2분의 1씩 줄이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때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구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야. 잘 들어야 돼.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도 그냥 비율 관계입니다. 빗변분의 밑변, 뭐 빗변분의 높이 이런 거니까. 그럼 생각해볼게. 자, 두 가지로 풀어줄 거야. 첫 번째는 진짜 길이로 풀어볼게. 2분의 1, 2분의 루트 3, 1로 풀어볼 건데, 자, 사인 세타가 뭐냐면 빗변분의 높이니까 2분의 루트 3이 나올 거고, 그리고 얘도 코사인이니까 빗변분의 높이가 나올 건데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올 수밖에 없죠. 왜? 여기 y좌표가 음수니까. 그래서 자, 그럼 답은 뭐냐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올 거야. 얘는 길이로 풀었죠. 자, 근데 잘 들어봐. 분수 계산보다 이게 낫겠죠. 그냥 1대 2대 루트 3 아니야? 이렇게 하고 한번 풀어볼게. 그럼 4 곱하기, 자,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죠. 그래서 그리고 얘는 2분의 1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그래도 답은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삼각함수 값도 얘들아 좀 계산이 귀찮아지면 어차피 비율 관계이기 때문에 비율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알았죠? 뭐분의 뭐 이렇게 풀 수 있으니까.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P라는 좌표를 준 다음에 사인 세타까지 좀 알려주고 있는 과정에서 탄젠트 세타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럼 문제 마지막 좀 볼까요, 얘들아? 문제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자, 한번 좀 찍어볼게. 자, 그럼 대략 Y축과 X축을 딱 그렸을 때, 그럼 그림을 딱 그렸을 때 당연히 이렇게 동경이 나올 수 있고, 그대로 여기서 수선의 발을 어디다 내릴 거야? X축에다 내렸을 때 세타는 뭐라고 취급해도 된다고? 여기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자, 그럼 또 이걸 이제 안 보고 4번 영상을 또 안 보고 온 친구들 빨리빨리 돌아가서 보고 오세요. 꼭. 알았죠? 계속 얘기합니다. 이거 보고 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인이 5분의 2루트 5의 마이너스야. 그치? 그럼 생각해보자. 그럼 당연히라 요 길이를 선생님이 그냥 A라고 볼 수 있겠지. X좌표. 요 길이를 마사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당연히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얘는 루트 a제곱 플러스 16이 되는 것까지 인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사인을 한번 구해볼게. 사인을 직접적으로 구하게 된다면 얘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간다. 그럼 당연히 빗변은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렇지? 반지름이니까. 자, 여의 분의 자 높이 마이너스 4가 누구랑 똑같냐면 마이너스 5분의 2루트 5랑 똑같다까지 볼 수 있겠죠. 그럼 정리하시면 되지. 그럼 얘는 플러스 플러스가 되면서 20은 자 2 루트 5 곱하기 루트 a제곱에 플러스 16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럼 약분부터 해봅시다. 자, 이렇게 약분 때리면 얘가 10이 될 거고요. 잘 봐. 그럼 얘들아 10은 루트 100이 될 거야. 근데 얘는 이미 루트 5가 있으니까 뒤에가 뭐가 돼주면 돼? 루트 20이 되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이 친구랑 똑같으면 되니까 따라서 a제곱은 뭐다? 4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때 a는 음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까지 나올 수 있는 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알아야 되는 건 탄젠트 2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다가 끝이 나오죠.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자, 여기다 밑줄 하나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0보다 크다 또는 뭐 0보다 작다 나오는 건 무조건 이제 부호와 관련돼 있는 문제가 될 거고, 자, 부호는 당연히 여기선 4분면이 조금 더 괜찮겠죠. 괜찮겠어? 자, 그럼 사인하고 탄젠트를 곱했을 때 양수가 된다는 건 케이스가 두 가지밖에 없겠죠. 첫 번째는 둘 다 양수일 때, 자, 두 번째는 둘 다 음수일 때를 의미할 거야. 자, 그럼 우리 외우고 있죠? 우리 자, 뭔진 몰라도 이제 머릿속에 그게 있을 거야. 올사탄코는 있을 거야, 그렇지? 잠깐 사분면을 한번 그려볼게. 자, 얘가 올, 사, 탄, 코 이거를 암기하고는 있죠. 자, 이게 뭐냐면 플러스의 유무가 되는 거지. 자, 1, 4분면은 전부 다 플러스고, 사인이 2, 4분면에서 플러스고, 3, 4분면은 탄젠트에서 플러스고, 코사인은 4, 4분면에서 플러스야. 알겠죠? 자, 그럼 해볼게. 그럼 얘들아, 사인하고 탄젠트하고 플러스가 된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무조건 1, 4분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얘들 나머지는 한 개밖에 안 되잖아. 2랑 3이랑 4, 4분면을 봤을 때 그냥 하나씩만 플러스가 되니까 1, 4분면밖에 안 되겠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볼게. 사인하고 탄젠트가 음수라는 건 당연히 코사인은 플러스가 돼야 돼서 얘는 몇 사분면? 4, 4분면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1하고 4, 4분면이 되는 2번이 되나요? 2번으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요거 잘 암기해 주신 다음에 원래는 얘들아 암기 전에 이해하시고 하는 거 맞아. 근데 선생님이 다 방학 때 했었으니까 자, 요거 생각하시고 1하고 4, 4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고1 때 우리 복소수 파트에서 조금 했던 건데요. 자,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하고 들어갈게요. 자, 얘들아. 루트 곱하기 루트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소리는 당연히 i, 기억납니까? i, 복소수, 허수. 자, i를 두 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자, 여기서는 당연히 자, 코사인 세타가 음수가 나올 거고 그리고 동시에 탄젠트 세타도 음수가 나와야 된다까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해해보자. 얘들아, 루트 안에가 알겠죠? 그쵸? 이 플러스일 수밖에 없다. 왜? 얘들아, 전부 다 음수인 사분면을 전 푸는 거냐면 당연히 부호를 잘 따지셔야 되겠죠. 자, 사인 세타는 지금 문제에서 뭐라 주냐면 양수라고 줬기 때문에 사인 세타를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자. 자, 코사인은 음수야. 탄젠트도 음수야. 그럼 음수 더하기 음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고 튀어나와야 된다까지 괜찮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중요해. 절대값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잘 봐. 얘들아, 1 빼기 사인 세타야. 근데 사인이 플러스니까 1 빼기 사인은 항상 얘는 양수가 되겠죠. 왜일까? 자, 생각해보자. 얘들아, 우리 이제 상학함수를 좀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사인 세타가 가장 커질 수 있는 건 1이에요. 그쵸? 그러면 사인이 양수기 때문에 뭐가 오든 간에 항상 어차피 얘는 사인은 마이너스 1부터 1 여기서 자, 그럼 해볼게요. 그럼 얘들아 뭐야? 지금 사인 세타랑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없어질 거고 그 다음 자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랑 플러스 탄젠트 세타가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럼 남은 건 1하고 코사인 세타밖에 안 남으니까 정답은 1 빼기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요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도 이제 부호 문제를 좀 주는 것 같아. 0보다 크다도 있고 작다도 있으니까 생각을 좀 해볼게요. 얘들아, 일단 자, 왜? 얘들아, 곱했을 때 양수가 된다는 건 두 개의 부호가 똑같다는 거고요. 당연히 더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는 건 음수밖에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과정을 이용해서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음수면 탄젠트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다까지 인정할 수 있겠죠. 자, 세 가지가 모두 다 음수인 사분면은 없어요. 그렇죠? 자,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사인 빼기 코사인이 음수냐라고 했는데 잘 봐. 얘들아, 얘가 음수야. 얘도 음수야. 자, 음수에서 음수를 빼면 음수 더하기 양수가 되겠죠. 근데 누가 더 큰지는 몰라요. 그래서 얘는 항상 참일 수는 없는 거지. 다시 얘들아, 음수에서 양수를 더하면 누가 더 큰지 모르겠죠. 뭐 따로 대소관계가 준 것도 없고요. 그래서 기억은 x 처리하시면 되고요. 다시 탄젠트는 플러스고요. 사인은 음수잖아. 그럼 양수에서 음수를 빼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로 바뀌겠죠. 그래서 얘도 참이 되는 게 확인될 거고. 자, 갑니다. 이번에는 코사인이 음수잖아. 그 다음에 탄젠트가 양수잖아. 그럼 음수분의 양수는 음수겠죠. 그럼 얘도 참이 되니까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으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냥 곱하기랑 더하기로 잘 처리된 부호 문제가 되겠다. 됐습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얘를 간단히 하시오니까 우리 성질만 딱 두 개만 좀 적어놓고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들은 우리 이 변환할 때는 두 가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죠. 자, 우리 외우고 있어. 그쵸? 자,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쟤를 계산을 할 건데 선생님이 좀 이제 계산할 때 좀 팁을 알려주자면 하나죠. 일단 공통 있으면 묶으세요. 자, 묶어볼 거야. 당연히 얘는 코사인 세타가 공통이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로 묶어줬을 때 1 빼기 사인 세타 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1이니까 요 정도까지 계산한 다음에 자, 괄호 안에 먼저 계산을 좀 할 거야. 당연히 분수 계산은 일단 기본적으로 통분이라는 게 있겠죠. 자, 통분 좀 해봅시다. 자, 통분해 보시면 얘는 둘이 곱하면 되는 거잖아. 둘이 곱하면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올 거야. 왜? 요거 합쳐잖아. 그리고 위에 올라오는 건 1 플러스 사인. 자, 줄여 쓸게요. 그 다음에 1 빼기 사인이니까 요렇게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자,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코사인 세타가 있을 거고요. 자, 1 빼기 4제곱은 자, 1에서 코사인 세타라는 게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은 문제가 총 3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냥 얘를 잘 계산만 하시오가 되겠죠. 자, 그럼 차근차근 1번부터 볼게. 얘들아, 이 1번을 보면 당연히 이 규칙이라는 게 조금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 코사인은 코사인끼리, 사인은 사인끼리. 자, 그렇게 된다면 자, 밑에다 쓸게요. 자, 이 친구는 얘랑 얘랑 곱하면 우리 무슨 공식? 그렇죠. 합차 공식이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다음
얘네 둘이 곱해도 합차 공식이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럼 얘를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럼 얘도 이제 뭐 한다? 그렇죠. 통분이라는 걸 해봐야지. 자, 앞에 거 통분을 좀 해볼게. 그러면 코사인 제곱분의 얘는 1 빼기 코사인 제곱이 될 거고, 자, 얘는 사인 제곱분의 1 빼기 사인 제곱이 되면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앞에 10번에서 했다시피 얘들아 쓰고 시작하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까지 해석해 보시면, 그럼 잘 봐봐.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1 빼기 코제곱은 사제곱이 되겠죠. 1에서 코제곱을 빼면 사인 제곱이 되고, 그 다음 사인 제곱분의 1 빼기 사제곱 아까 반대로 코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약분하시니까 정답은 1로 처리하시면 되겠다가 끝이 나오겠지.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쵸? 잘 보고 판단하시면 될 거야. 자, 이제 2번 볼게요. 2번도 마찬가지. 지금 문제에서 보면 1 플러스 사인이 분모가 있는 게 보이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요 생각할 수 있겠죠. 통분해도 되더라. 통분해서 푸는 사람도 잘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볼 것 같아. 잘 봐. 1 플러스 사인이 있죠. 자, 코사인 제곱이 뭐랑 똑같냐면 코사인 제곱은 1 빼기 사제곱이랑 똑같잖아.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올 수 있겠어? 자, 요 관점도 잘 보세요. 코사인 제곱은 1에서 사인 제곱을 빼는 거랑 똑같으니까 얘가 합차라서 약분이 요렇게 될 거야. 그럼 얘는 남는 게 1 빼기 사인하고 1 플러스 사인이 나오면서 정답은 2가 나오는 것도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럼 통분했을 때 2가 나오는 것도 확인했으니 나는 한번 다른 식으로 한번 보면, 얘가 뭐 탄젠트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위아래 뭐씩 곱한다 그랬죠? 그렇죠. 코사인 제곱씩 똑같이 곱하면 어차피 1분의 1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냥 계산 좀 해볼게. 그럼 얘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분의 얘는 2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이 나올 거야. 그럼 잘 생각해보자.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아까 1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무시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딱 정리하면 되겠죠. 얘는 빼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얘도 정답은 1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 정도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누가 더 잘 쓰.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은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대소관계를 좀 알려주고 둘 다 양수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죠. 자,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할게. 자, 여기 되게 중요한 표현들이 조금 많아서 하나씩 처리를 해볼 건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친구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쵸? 자, 한번 바꿔보고 시작을 해볼게. 자, 얘도 코사인분의 사인 빼기 1이 되겠죠. 됐어,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잘 봐. 우리 요 표현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 요 루트 안에 있는 표현. 자, 루트 안에 있는 표현 해볼게. 얘들아, 1이 뭐라 그랬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볼 거고요. 밑에 것도 똑같아. 얘는 사인 제곱 가능하냐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얘는 루트에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전체 제곱이 될 거야. 자, 얘는 루트에 사인 빼기 코사인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오, 그렇죠? 그럼 얘는 루트랑 어떻게 된다고? 제곱이랑 날아가면 아까 앞에서 했죠? 뭐 절대값이 되겠죠. 얘도.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전개 좀 해봅시다. 얘들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위아래 뭐씩 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코사인씩 곱을 좀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잘 봐.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어차피 둘 다 무슨 사인 중에 누가 더 크냐? 당연히 사인이 더 크겠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럼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 이거를 좀 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은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준 다음에 사인 코사인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돼? 당연히 제곱을 해야 되라. 뭐가 보이겠죠? 자, 한번 해볼게. 제곱을 하는 이유를 좀 두 가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 거야. 자, 첫 번째, 제곱을 하게 된다면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2사코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4분의 1이 될 건데, 자, 첫 번째 제곱하는 이유는 사인 코사인을 구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제곱했을 때 뭐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죠.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이 보이니까 얘는 1 플러스 2사코가 되는 이 현상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따라서 이 사인 코사인은 1을 넘겼을 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거고, 사인 코사인은 뭐가 된다? 오케이, 마이너스 8분의 3까지 구할 수 있으니 정답은 마이너스 8분의 3까지 갖고 가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그리고 식 조작은 당연히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조금 우리가 문제에 대한 형태를 좀 갖고 가고 풀게. 봐봐. 좀 해석해 볼게요. 자, 여기서 탄젠트를 사인, 코사인으로 바꾼 친구도 있을 겁니다. 맞아요? 거기 풀어도 뭐 상관없겠다만 요거 한번 느껴볼까요? 자, 파이부터 2분의 3파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3, 4분면이에요. 그렇죠? 자, 3, 4분면은 누가 플러스죠? 그렇죠. 탄젠트가 플러스겠죠. 자, 그럼 봐봐. 나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왜 굳이 나한테 3, 4분면을 줬을까? 라고 했을 때 탄젠트가 양수인 걸 알려주니 그냥 되를 그냥 다 풀 것 같아요. 자, 탄젠트에 대한 정보를 줬으니까 당연히 얘는 그냥 탄젠트로 정리하는데 양변의 탄젠트를 곱하게 된다면 탄젠트 제곱 세타, 자 넘길게요. 빼기 탄젠트 세타, 다음 빼기 2가 0이 나오면서 탄젠트 세타는 그냥 우리 2차 방정식 풀이처럼 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1과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야? 탄젠트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그냥 탄젠트가 2라는 걸 갖고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저기 범위에 맞게 잠깐 그려보시면 잘 봐. 간략하게 그릴 거야. 자, 3, 4분면이면 요렇게 그리겠죠. 동경이 이런 식으로 있을 거야. 그래서 그리고 여기를 선생님이 세타라고 봤을 때 당연히 어떻게 풀어? 여기 밑변분의 높이가 몇 대 몇? 1대 2가 되겠죠. 그림은 안 그려지면 그냥 보세요. 알았죠? 자, 밑변분의 높이도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럼 따라서 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해? 여기서 빗변분의 높이니까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가 나오겠고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그냥 곱하라고 했으니 5 곱하기 사인 세타는 요거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얘는 플러스 되고 5랑 루트 5 곱하기 루트 5는 5니까 얘도 사라지게 되겠죠. 그럼 정답은 2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여기까지 잘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선생님이 지금 식을 보는 관점을 알려줘서 3, 4분면 그러니까 난 탄젠트로 갔다가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를 좀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 나한테 주어진 정보부터 한번 처리를 좀 해봅시다. 자, 그럼 얘도 코사인 제곱을 줬으니까 양변에 코사인 제곱을 좀 곱해서 한번 풀어볼게. 자, 그럼 저 식은 4 코사인의 4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빼기 4 코사인 제곱 플러스 1은 0이 될 거야. 자, 어떻게? 양변의 코사인 제곱을 곱하시고 얘를 넘기시니까 딱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이죠? 2 코사인 제곱 빼기 1의 전체 제곱이 0이니까 2 코사인 제곱 빼기 1은 0이다 까지 나올 수 있겠고 코사인 제곱은 2분의 1이다 까지는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단순 계산이니까 조금 빠르게 풀었어요. 자, 그럼 나한테 얘들아 코사인 제곱을 줬으니까 이 생각도 할 수 있을까?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뭐 그냥 쭉 풀어도 되는데 한번 통분 좀 해볼게요. 자, 통분해 볼 건데요. 사인 제곱분의 1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 코사인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코사인 제곱분의 1이 나올 건데요. 되게 쉽죠? 끝난 것 같아. 봐봐. 뭐냐면 어차피 코제곱하고 사제곱은 어때요? 같은 거 아닙니까? 그치?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돼. 그냥 대입해도 되겠죠. 대입했을 때 사제곱은 2분의 1이라며. 2분의 1. 그리고 2는 2고 사인 제곱분의 1은 그거 역수니까 2가 될 거고. 자, 코사인 제곱도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2고 그 다음에 얘도 역수니까 2가 되면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1이니까 1 하나에 2가 4개라서 8이 되면서 정답은 9로 이 수투 교재가 생각보다 얼마 없죠. 15문제니까 그러면 얘들아 어떻게 되냐, 또 신나게 그냥 집을 가지. 그래서 그리고 교재도 마찬가지. 지금 모자란 거 있으면 남은 시간 동안 좀 메꾸고 가세요. 알겠죠? 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